자,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글로벌적으로 조정장에 들어갑니다. 현재 웬만한 글로벌 증시는 5%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6.4%, S&P 마이너스 5.2%,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더 떨어져 있습니다. 7.7% 떨어져 있고, 니케이 9.5%, 코스피 8.7%, 항생 8.8%, 영국이랑 독일 거의 8%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2, 3% 정도 떨어져서 지금 다른 지수들이랑 비슷한 수치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글로벌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를 보면 고점에서 5% 정도 빠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조정장이란 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 조정장은 주요 지수가 고점에서 10% 이상 그리고 20% 미만 하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부터 조정장 그리고 20%대부터 이제 하락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오늘 채권 트레이더들이 올해 영란은행 50bp 2번 금리나 금리 인상할 거라고 보고 있었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금리 인상을 3번 75% 확률로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쭉 오르니까 금, 은, 알루미늄 전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알루미늄 가격이 8% 하락해서 2018년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실버가 오늘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좀 회복을 했었어요. 금속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금속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적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달러랑 시장 금리가 오릅니다. 그러면서 금속에 대한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냥 달러를 들고 있는 수익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속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고 거의 8% 가까이 떨어졌는데 반도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 금속,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었죠. 자연스럽게 AI 인프라 수요가 줄어들면서 금속 가격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이랑 현물 가격이 6% 하락했고 이란 전쟁이 금속 매도세를 촉발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지수가 올라갈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이란 전쟁이 발생하고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지수 상승 우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란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란 인프라 시설을 다시 공격하면 더 이상 자제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고 얘기를 하면서 좀 강경하게 나왔고요. 오늘 민주당 상원의원 워렌이 케벳 워시가 차기 연준의장 후보에게 당신의 이름이 앱스타인 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월 31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어요. 점점 이 케벳 워시가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서 인준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2년 채권 금리가 3주 안에 50bp나 오르면서 연준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고 게시물 작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F-35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비상 착륙을 해야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이 미국 항공기를 공격한 첫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백악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와 굉장히 다르죠. 오늘 전쟁부 장관이 오늘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상공을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이 미국의 전투기를 공격할 능력을 완전히 상쇄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오면 이란이 가진 군사력이 가소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원유 가격이 급락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미국 재무부가 3월 12일 전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하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나오고 크루드 가격이 97달러에서 92달러까지 쭉 떨어졌죠. 묶여있던 물량이 풀리니까 원유 가격이 급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국제 언론 대상 연설을 하면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은 단독적으로 타격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공격은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고 우리는 현재 보류 중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사일 제조 능력을 상실했고 이란은 더 이상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가나? 라는 그런 거를 시사하는 발언 또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뉴스들로 오늘 증시가 굉장히 크게 하락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나스닥이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었는데 쭉 올라서 거의 양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P도 마찬가지로 장마감 2시간 전쯤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거의 양전 마감했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또 반도체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3.7까지 올라왔고 샌디스크랑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이런 메모리 쪽도 거의 저점에서 13% 가까이 오른 종목도 있었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 8%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3% 마감했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나름 좀 괜찮았고요. 아침장에는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었는데 반도체들이 올라오면서 기존 IT 기업들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3% 떨어졌는데 약천후에서 기상사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 FSD 사용하는 거에 대해 조사 들어갔다고 교통부가 발표를 하고 테슬라는 빅7보다 상대적으로 더 떨어졌었죠. 자,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해보자면 테슬라는 현재 주요 매물대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385달러가 매물대인데 약간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는 다시 이번 주 안에 385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져서 355까지 가는 방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나스닥도 굉장히 좀 비상사태였던 게 지금 추세를 보면 여기를 지켜줬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여기도 매물대가 있고 근데 이번에 이 라인을 뚫렸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쭉 말아 올렸었죠. 590일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오늘 크게 하락을 했지만 반도체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회복을 했다고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거는 고점에서 아직은 시원한 반등은 안 했고 아직까지 또 590일 저항 맞고 이렇게 하방 추세 안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딱 여기 580일까지 떨어지면 고점 대비 딱 10% 하락해서 조정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S&P는 일봉으로 이동평균선 200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여기를 지켜주면서 이제 680까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뚫리고 이제 마이너스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서 또 조정장 안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S&P는 지금 이런 상태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 20 깨진 상태 그리고 50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661 여기를 못 지켜주면 여기 매물대 있고 여기 매물대 있죠. 그러면 다음 매물대인 640까지 떨어지고 딱 거기가 10% 떨어진 상태라서 조정 구간입니다. 오늘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이후로 6% 가까이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딱히 추세가 보이지는 않고요. 여전히 잘 상승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1% 하락했는데 마찬가지로 박스권이죠. 이제 한 8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80에 매물대가 있고 400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80 뚫리면 다음 매물대인 366까지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평선 200까지 왔기 때문에 잘 버텨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도 거래가 많았었죠. 그래서 많이 팔린 상태입니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플래널랩스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주가가 12% 상승했고 요즘 우주 섹터 쪽으로 테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래널랩스의 주요 사업은 소형 위성을 띄워서 매일 지구를 전체 스캔하고 사진을 찍어서 팝니다. 플래널랩스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이 인공위성과 지구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다시피 해운 관련된 선박들도 사진 찍어서 팔고 하여튼 지구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더 활용 잘할 수 있게 해주는 회사입니다. 자, 내일은 또 새마녀의 날이라고 월별 옵션, 월별 지수, 개별 종목 옵션이 만기가 되고 월별 선물도 만기를 합니다. 내일 경제 지표는 별로 없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 만큼 방대한 정보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